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네. 27일에 네. 이른바 청년 100명과 네. 면접을 받지 않습니까? 네. 요즘 영면접이 유행입니까? 네. 그 질문하는 거 보면은 수준이 금방 나오잖아요. 질문도 알아야 질문을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보면 선생님들도 학생 질문하는 거 예, 보면 금방 압니다. 공부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청년들 네. 100명하고 영면접을 봤는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한테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지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거 그것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사는 길 그걸 찾기 위한 것이다.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뭐 보수하고 윤 대통령하고 디커플링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수 지지자들도 윤 대통령 지지를 안 하는 사람들 의외로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의외가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갤럽에 의하면은 지난주 전국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인데 TK에서는 26%. 그렇죠. 뭐 이런 정도로 자꾸 감소하고 보수하고 윤 대통령하고 디커플링 어떻게 보면 따로 노는 게 이렇게 벌어지는 분리가 거죠.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구 민심이 지금 그 TK가 얼마나 점잖고 선비들의 도시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부인 문제로 저러는 거를 경상도 말로 남사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남사스럽다고. 근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TK라든지 많은 보수 지지자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못하니까 옳은 소리를 해서 잘 끌고 가고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 의견은 당시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그 검찰 출신을 저거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키워준 사람이다 한마디로. 시켜주고 그래도 키워준 어떻게 보면 아바타 같은 사람인데 어디다 대고 등 뒤에다 칼을 꼽냐. 그러니까 배신자론.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따로 서서 서로 국민들한테 내가 옳다고 어떻게 보면 주장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반대가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갈등을 빚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갈등을 빚는 거예요.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이 왜 비선을 동원해 갖고 권력을 행사하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TK에서도 지지율이 30%가 깨졌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46%로 1위입니다. 그리고 전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대 민주당이 30%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보수 세력만 디커플링이 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 간에도 디커플링이 돼버린 거예요. 이 국민의힘이라는 거 결국 대표하는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디커플링이라는 게 증권 용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미국 주식시장하고 한국 주식시장이 따로 놀 때 같이 보통 가거든요. 그걸 동조화라고 하고 따로 미국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진다. 그럼 디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디커플링, 보수 세력과 윤 대통령의 디커플링. 이 디커플링의 원인은 뭐냐? 대통령과 김건희가 디커플링을 못해서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맞아요. 아니, 부부간에 뭐 사이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사이는 좋은 거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국정을 지금 같이 운영하는 거로 돼 있으니까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다 보니까 디커플링이 된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보수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거죠. 이 민주당의 이 좌파한테 정권이 넘겨주면 안 되는데 그걸 지켜야 될 이 보수 정권이 이
내분으로 무너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데 그 핵심이 지금 김건희 여사로 지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원래 뭐 한동훈 대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검찰 시절부터 핵심 참모장 역할을 했고 윤석열 사단의 가장 핵심 인물이 한동훈과 이현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케미와 블로맨스가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았고 또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었다면 뭐 싸울 일이 없는데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미워서 내가 공격한 게 아니고 지금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도 11월 15일 1심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이재명에 대해 손절을 하도록 그러면 국민의힘은 뭐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 쪽에서 선제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하자. 그게 한동훈 대표 생각 아닌가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파악을 해요. 그거는 뭐 맞는 거죠. 지금 뭐 특별 감찰관 뭐 도입한다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었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차일피일 안 했어요. 윤 대통령은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불신, 뭐 의혹 이런 게 자꾸 쌓여가니까 그거라도 좀 둬라.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 그거라도 그거는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흔쾌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를 민주당이 동의 안 하니까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조금 그 북한 인권재단도 물론 중요해요. 좀 하지만은 군색하지 않습니까? 좀 군색하죠. 그건 해야죠. 핑계 아닙니까? 그건 민주당은 원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아주 그 외면하는 정당인데 그건 국민들이 따로 판단을 할 겁니다. 특별감찰관을 해야 되고 제2부속실도 윤 대통령이 이유는 이제 마땅한 사무실이 없다. 사무실이 용산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많거든요. 그거 얻으면 돼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제2부속실 빌딩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 몇 명 두고 운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를 대통령이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는 윤 대통령을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정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김건희 여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나 뭐 우리 윤 대표님도 누구를 편들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이 원론인 출신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보수가 살고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2027년에 한번 자웅을 겨뤄볼 만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그렇죠. 그 점을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은 한동훈 대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저희들도 비판을 좀 하는 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명분을 갖고 그 절차나 방법이나 수단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아야 되는데 고양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좀 유연하고 좀 성질을 안 건들고 좀 방울을 다는 방법이 없냐. 독대 신청을 예를 들면 했으면 좀 조용히 있게 협의할 수도 있는데 나 독대 신청했다고 또 얘기하고 동네방네 다 떠들고 얘기하고 뭐 좌석이 뭐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자꾸 하니까 저런 거 갖고 왜 자극을 하냐. 오늘 아침에도 또 그 얘기를 했죠. 김종엽 최고위원이 표결로 하자. 공개 의총해서 표결로 그 특별감찰관 결정하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친한 측근이죠. 이런 것도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이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측근들이 몇 명이 너무 나대요.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좀 막구 협상을 좀 안 되냐 이거죠. 과거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김윤환 허주 김윤환 민정당 출신이죠. 그분 뒤에 협상을 잘했거든요. 막구회담. 잘했죠. 또 훈홍 김상현 이런 사람들은 포용의 정치 밉더라도 대화하고 그런 걸 보여줬거든요. 서대문에서 왜 오래 하셨잖아요. 동교동계 출신 그 아들이 김영호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 분들이 안 보이고 자꾸 이 한 대표 측근들은 이렇게 센 발언을 자꾸 하냐 해서 판을 깨냐 이거죠. 그런 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적을 받아도 쌉니다. 물론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또 나름대로 설명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마크에서 대통령실에 여러 얘기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니까 이제 큰 소리로 해야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은 좀 바뀐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무리를 무릅쓰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정치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 좀 중진들이 나서가지고 근데 중진들이 있지를 않고 전부 김종국이다 무슨 초선들이 나서 초선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외죠. 신지호도 원외고 그 측근들이 중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좀 나서서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든가 또 지난 25일 대구 방문에서도 윤 정권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같이 손잡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밟고 가지는 않겠다. 다만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 확립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야 돼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의 딜레마가 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이 성공해야지 한 대표 자리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한 대표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딜레마는 보수가 분열되면은 한 대표도 가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는 거예요. 보수가 분열되면 그게 탄핵 아니겠어요? 바로 가는 겁니다. 거의 190석이 민주당이 갖고 있고 지금 장외집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수가 내분이 일어나면 박근혜 때 탄핵하고 비슷하게 국면으로 가는 거죠. 또 하나 딜레마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들한테는 같은 이미지예요. 아무리 차별화를 한다고 해도 둘이 오버래핑이 됩니다.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상명하복, 또 이런 출신, 이런 좀 게 독단, 독주, 그런 독선. 같은 이미지예요. 그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둘이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화를 해야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최근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 문상 자리에서. 그렇죠. 그 이상덕 장례식 때. 거기서 조언을 했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고 나와서부터는 박근혜하고 라이벌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다가 2007년에 마저 그 경선 과정에서 죽기 살기로 붙었지 않습니까? 거의 전쟁이었죠. 전쟁이었죠. 그 당 경선이 대선 본선보다 더 치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흔쾌히 또 승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 전당대회 자리에서. 그렇죠. 그게 지금도 회자되고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불편한 관계를 가졌죠. 세종시 뭐 이전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뭐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의가 더 크니까 자기의 그 불편한 감정을 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 그 이후 조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했어요. 성공한 거죠. 둘이 불편했지만. 둘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치열하게 붙은 게 아마 2008년에 친박 공천 학살. 그때 친박 연대가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쪽에 가담은 안 했지만은 살아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렇죠. 아주 치열했죠. 그다음에 그 세종시 이 문제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운찬 그 국무총리 시켜서 세종시 수정안 기업인도 좀 오고 수정안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호히 반대했죠.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 수정안이 안 됐거든요. 그 결과 요새 세종시 한번 가보세요. 상가가 절반이 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엉망진창 공무원만 있는 도시가 돼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정안이 저는 지금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둘이는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된 뒤로는 출애해동을 계속 하면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뭉치고 좀 화해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그 당시 정진석 정무수석이었습니다. MB 밑에서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지석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수가 뭉쳐야 한다. 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지금은 윤한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으니까 MB가 나서서 조언을 좀 했는데 한동훈한테 조언한 게 아니라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 출신이니까 약간은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얘기할 공간이 조금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 얘기할 공간이 지금 없는 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때 집권 초기에 광우병 시위 나올 때 그 인왕산 뭐 꼭대기 올라가서 쳐다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나서 국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예, 중도 실용 쪽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서민 중도 실용 그렇죠. 친기업에서 확 그렇죠. 바꿔버렸죠. 확 돌아섰는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높았거든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쉬운 거거든요. 속된 말로 마누라 문제예요. 예, 예, 거기만 국정에 딱 판결해 대해서는 버리면 큰 문제 없어요. 예. 예, 외교라든지 뭐 안보, 경제 문제 없어요. 근데 속된 말로 마누라 문제예요. 지금 예. 국정 가지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왜 마누라를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쇼츠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개그맨이 김건희 약간 비아냥거리는 개그를 했대요. 어디 예. 방송에서. 요새 출연 정지당했대요. 출연 정지 당했거든요. 예. 그 저는 처음 보는 개그맨인데 유명한 사람이래요. 근데 김건희 뭐 그 그 받은 그거를 묘사했더라고요. 그 출연 정지당했대. 근데 맞나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이 젊은 층들이 이런 쇼츠 같은 거를 보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정권은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예. 그런 거를 빨리 탈피할 필요 있다. 그러려면은 저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많이 했잖아요. 폐서인 해갖고 네. 사과로 사과로 내보내고 내보내고 공정하게 하면 되잖아요. 공정하게. 네.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국정에서 완전히 떼게 해라. 이 네. 얘기를 좀 드리고 그게 싶은 뭐가 거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답답한 대통령이 정말 공과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사를 구별만 하면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MB도 그런 충고를 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 하면은 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대권 과도에서 최대 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네. 그런지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고 최근에도 소수에 불과한 특정 집단의 간호들이 예. 준동을 하면 집안의 망조가 된다. 네. 철부지 난동도 정도 문제다. 네. 천신만고 끝에 교체한 정권을 망치려고 한 줌도 안 되는 레밍, 쥐새끼랬단 말이죠. 레밍 데리고 도대체 지금 무슨 짓 하겠나. 이렇게 최근에 또 계속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맹폭을 퍼부었는데 네. 갑자기 26일인가는 이런 글을 썼어요. 큰 권력도 모래성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 모래를 움켜쥐면 질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네. 공술에 공수거라 했지 않나. 무욕이 대욕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랄까 그런 역할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대구 민심이 워낙 사납다 보니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아니면은 손절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뭐 워낙 왔다 갔다 SNS를 뭐 왔다 갔다 하고 거칠게 얘기하고 좀 품위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저 얘기가 뭐 한번 귀담아 들을 만하죠. 예. 권력이 손의 쥐들을 모래 빠져나가는 거와 똑같다. 뭐 성경 나오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허무하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용산에 가족공원 가서 단풍을 보면 낙엽 떨어지잖아요. 예. 이제 다음 달 9일이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이면 임기 반환점이 돌아요. 머지않아서 윤 정권도 끝나고 하는데 지금 할 거를 하고 털 걸 털어야지 너무 귀를 막고 손에 권력 움켜쥐려고 하지 마라.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걱정의 목소리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은 조언이라고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세계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과거 듭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하고는 싸우면서 그래도 권력 재창출에 성공했고,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김영삼 후보가 또 민자당 대표였잖아요. 예. 노태우하고 얼마나 싸웠어요? 예. 예, 노태우한테 대들기도 하고 했지만은 또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그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는 서로 경쟁자였어요. 근데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경쟁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회창 대표와 YS 때는 서로 싸웠는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거든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선의의 경쟁 관계, 이거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같은 검사 출신이라 그런지 같은 출신들이 원래 싸움이 고륙상단이 더 심합니다. 예. 이거 정권 재창출이 지금대로 가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이 많이 드는 거죠.